네,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보면 크게 뭐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뭐 나눠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좀 나눠본 사유들입니다. 먼저, 사직, 이제 권고 사직. 그래서 이제 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이제 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그 근로계약을 이제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이제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거. 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어쨌든 그 사직의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권고사직은 뭐냐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를 합니다. 근로자한테 이러한 사유로 같이 근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직을 하지 않을 거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 사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퇴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사업장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도 뭐 이 사업장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그 이제 그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직이나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인해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 종료 사유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의 보통 이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를 처음에 채용을 할 때 1년간 계약 기간을 정했어요. 당시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당사자 간에 정했죠.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을 보통 정해놓죠. 지금 법상으로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정년을 이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만 60세가 돼요. 그러면 정년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년이 도달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주의할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는 약간 좀 다릅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정년 도래가 되면 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퇴직이 원칙입니다. 당연퇴직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좀 달라요. 정년퇴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당사자 간에 1년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정했지만 평가를 통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또 갱신을 해주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근로자들, 이 사업장에서 보니까 다른 근로자들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별 문제 없으면 다 갱신을 또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1년짜리 계약을 정했는데 나만 빼고 다른 근로자들은 다 계약 갱신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근로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계약 갱신을 해주면서 나는 안 해주냐. 아니면 계약서에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니면 또 뭐 평가를 해서 뭐 몇 점 이상이나는 계약을 갱신해 준다라고 정해져 약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약정이 돼 있는데 왜 계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를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법원에서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는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기대권.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이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긴 경우에는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로자가. 그래서 그 갱신기대권의 이제 주된 그 요소들은 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이런 규정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그 사업장의 근로계약의 관행상 계속 갱신이 됐거나 아니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 수차례 또 근로계약을 갱신을 해왔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갱신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갱신 기대권이 생겼는데 근로자는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사업주는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사유 중에 정년퇴직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그 부당해고 문제가 갱신 기대권 여부에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입니다. 해고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업주가 그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이제 취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이제 해고라고 합니다. 그 해고에는 이제 그 종료되는 사유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겠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 있겠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종료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작, 회사의 잘못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회사의 귀책 사유로 종료시키는 게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매출액이 급감을 하고 적자가 수년간 계속된다든가 지금 있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을 하게 생겼어요. 이런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말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로기준법 24조에 정리해고 절차를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이제 징계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그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중단까지는 안 되지만 감봉이나 정직이나 견책이나 이런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그 비행위, 귀책의 사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고를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켜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직권면직 또는 당연면직. 그래서 직권면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된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이제 징계해고랑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근로자의 이제 귀책 사유로 인한 사유인데, 징계해고와 직권면직이 다른 점이 뭐냐면, 징계해고는 사업장 내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쨌든 징계 절차,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소명을 근로자한테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직권면직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권면직은 그런 이제 징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가 이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직권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근로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다라는 것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5가지로 나눠봤는데 이거는 이제 정형화된 그런 구분 방법은 아니고 제가 이제 임의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관계를 이제 종료하고자 할 때는 특히 이제 해고
앞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당연 종료, 그 다음에 권사직,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고,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 종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정리해고, 징계해고, 직권면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니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제 근로관계 종료사유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 해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 근로관계 종료, 해고, 즉 해고의 경우에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왜 예고 제도를 주냐? 근로자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이런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기간을 준다라는 취지에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9월 31일자, 9월 30자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8월 31일,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의사표시가 근로자한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해고를 하면서 내일부로 나가주세요. 라고 이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고 예고를 10일 전에 했어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10일 전에 했기 때문에 20일분만 지급을 하면 될까요? 이 해고 예고는 단 하루라도 어기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전체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했다라고 해서 15일치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체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35조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제 수습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약 한 달 반 정도 근로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가 중대한 비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계 해고를 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미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해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징계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큰 잘못을 해서 징계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달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해고를 할 때 그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서면 통지의 내용에는 해고의 사유, 근로자 당신이 어떠한 사유로 해고가 되는지 그리고 해고 일시, 언제 몇 월 며칠자로 해고가 되는지를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내가 무슨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지 언제부터 내가 해고를 당해서 사업장에 안 나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소송이나 이 구제 신청이나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관계 종료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서면에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적시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고 사유에 취업규칙 몇 조 이러면은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당신 오늘부터 30일 이후인 언제자로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로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하거나 요즘에 이제 뭐 SNS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SNS를 통해서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통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 통지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인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그 다음에 해고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지,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고의 서면 통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법적인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할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한 해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고가 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해고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전부 다 지급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킨 이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최초의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서 다시 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의 서면 통지라는 절차적인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서면 통지 예시를 보면 보통 이제 제가 이거는 예시로 표시를 한 건데요. 해고자의 인적 사항, 뭐 성명, 직위, 소속을 적고 그다음에 해고 사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무단결근을 했다. 아니면 뭐 폭행을 행사했다. 이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해고 일자를 적습니다. 언제. 그리고 이제 상기와 같이 징계 처분을 통보합니다. 해서 통보 날짜 뭐 이렇게 적어서 대표이사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통은 이제 직접 교부를 하거나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교부를 하고 교부를 했다라고 하는 수령 확인을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아니면 이제 근로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서 실제 송달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꼭 반드시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서 해고 이외에 해고는 이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이제 반대로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저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 못 다니겠습니다.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사유. 사직서 제출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근로자가 이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그래 다른 데 더 좋은 직장 알아봐 라고 해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이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 근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기 싫은 겁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했지만 이 사직서에 나는 결제를 못하겠어. 더 생각을 해봐라. 계속 다니는 방향으로 더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서 오늘 사직서를 내면서 저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겠습니다. 아니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할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근로자가 그냥 촉박하게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괘씸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극단적인 경우죠. 하나는 너무 근로자를 놓치기 싫어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근로자가 괘씸해서. 이제 그 경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용자가 아니면 근로자가 저 내일까지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래 알았어, 더 좋은 직장로 알아봐,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수리를 하면, 수리라는 거는 이제 결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접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제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직서를 이제 결제를 한다, 이걸 수리한다라고 하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수리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일주일 후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로 사직일자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을 했어요. 사업주가 그걸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의 그 의사표시를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사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하고 내일자로 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근로기간은 근무가 되고 내일자로 사직이 되는 겁니다.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로 당사자가 의사합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사직의 의사표시,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서 수리를 하면 종료가 되지만,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개월간은 근로계약이 존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1개월간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 되겠죠. 결근을 하게 되면, 오늘 사직서 내고 내일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그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 그리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이게 이제 민법 660조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당기 후에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보통 월급제인 경우입니다. 월급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업장들은 이제 월급으로 많이 정하죠.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수, 월로 보수를 정할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 월급제 근로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당기, 해지 통보를 받은 그 기, 월급의 산정 기간 후에 한 기를 더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예를 들어서 뭐 20일 날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사용자가 수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8월 월급 산정 기간인 8월 후에 한 기인 9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8월 20일 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9월 30일까지 재직이 되고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시급제 근로자나 1급제, 뭐 주급제, 이렇게 이제 월로 보수를 산정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1개월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또는 이제 당기 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무단결근에 해당이 되면 그 기간은 재직 기간에는 해당이 되지만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느냐?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는 이제 퇴직할 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이제 통상임금을 그 평균 임금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그러면 1개월 무단결근으로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2달밖에는 급여를 못 받겠죠. 근데 그 날수, 3개월간의 날수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2달치 월급이 되겠지만 분자, 나누는 이 분자는 3개월의 날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거의 뭐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해서 수리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단기 후 그 다음 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한다.